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계절상 외출을 많이 하시죠? 외출하기 전에 한두 번씩 보게 되는 다양한 지도 서비스들이 있지만 국내에서 압도적인 사용자가 이용하는 지도 서비스는 네이버 지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지도 서비스의 대명사 네이버 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네이버 지도의 장점 중 하나인 거리뷰와 실내뷰를 간단하게 보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리뷰와 실내뷰를 이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네이버 지도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 네이버 지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네이버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네이버로 들어오신 다음에 상단 메뉴에서 지도 누르시게 되면 지도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선 중앙에 지도가 나오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일반 지도, 위성 지도, 지형 지도가 있죠. 자, 일반 지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지도가 되겠고요. 위성 지도를 누르시게 되면 위성에서 본 모습으로 지도를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위성 지도를 확인할 때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용하게 되겠죠. 물론 지형 지도도 일반적인 경우는 잘 이용할 일이 없죠. 일반 지도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에 보시면 그때그때 주제에 맞춰서 추천하는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계절상 벚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벚꽃 명소라고 있고요. 음식점, 카페 있고 그 옆에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죠. 펜션이라든지 주차장, 편의점, 마트, 약국, 은행, 주유소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을 누르시면 그 주위에 있는 주차장들이 한 번에 뜨게 되죠. 자, 이건 굉장히 편리하죠. 특히나 초행길로 어딘가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지역 근처에 차를 세울 데가 있는지 봐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미리 그 지역 근처에 주차장을 찾아보고 가시면 막상 도착지에서 주차장을 찾지 못해서 당황하는 일을 없앨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딘가 외출할 때는 미리 네이버 지도로 도착지 근처에 있는 주차장부터 찾아보는 게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카페를 누르게 되면 내가 있는 구역 근처에 카페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고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죠. 자, 벚꽃 명소 눌러볼까요? 그러면 전국의 벚꽃 명소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내 위치에서 주위에 있는 벚꽃 명소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전국을 기준으로 알려주게 되겠죠. 이렇게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측 하단에 있는 접속 위치를 누르시면 현재 내 위치로 지도가 확대가 되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있는 위치가 확대가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으로 지도를 확대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위에 보시면 테마와 저장, 지적 편집도 거리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테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누르시면 이 지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교통 상황이라든지 CCTV, 자전거 전용 도로, 등산로, 날씨를 보여주게 되죠. 자, 이렇게 축소를 한 상태에서 교통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체되는 곳과 원활한 곳들, 서행되는 곳들을 다 보여주게 되죠. 이 컬러는 여기에서 예시가 나오게 됩니다. 원활, 서행, 정체가 되겠죠. 지금은 지도를 축소한 상태라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마우스의 스크롤 휠을 돌려서 확대를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자세한 교통 상황을 보여주게 되죠. 자, 여기서 테마를 누르고요. 이번에는 CCTV를 볼까요? 그러면 CCTV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조그만 축소를 해볼게요. 자, 지금 CCTV가 양재 IC에 많이 있네요.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CCTV 눌러보겠습니다. 자, CCTV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막히죠. 이쪽은 뭐 거의 차가 멈춰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는 벚꽃도 보이게 되네요. 자, 그 대신 반대편은 좀 원활한 편이죠. 그래도 차량이 많긴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미리 그 지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경부 고속도로 부분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많이 막히는 것 같으네요. CCTV 선택을 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부산 방면은 원활한데요. 반대편에 서울로 올라오는 쪽은 뭐 거의 멈춰 있죠. 여러분들이 차량으로 어딘가 이동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동하시면 미리 우회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이동하실 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교통 상황과 CCTV가 되겠고요. 그러면 실제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을 차량 운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와 봤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입력창을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 원하는 목적지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하단에 출발과 도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도착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출발지는 현재 나의 위치가 알아서 잡히게 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실시간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각각 시간대가 얼마인지 보이게 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 실시간 추천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막히는 곳들이 보이게 되죠. 빨간색으로 나온 부분을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 CCTV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 CCTV를 눌러서 어느 정도 막히는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CCTV를 누르면 CCTV가 설치된 위치가 나오게 되죠. 자, 눌러줍니다. 많이 막히네요. 차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막히는지 CCTV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출발하시면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소를 하신 다음 안내 시작 버튼을 누르고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로가 나오네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2m 앞 좌회전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좌회전을 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저희 동네에 살다 보니까 우회전이 더 빠른 길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길로 진행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도 보이게 되겠죠. 지금 방지턱이 있네요. 거리에서 덕영대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네, 이런 방지턱까지 전부 표시가 되게 됩니다. 180m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하네요. 우회전입니다. 자, 가는 길에 벚꽃들이 많이 펴서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자, 곧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87m죠. 자, 그리고 앞쪽에 과속 카메라가 있다고 나왔고요. 지금 금방 지나니까 소리가 났죠.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과속 방지 카메라도 지도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도 또 하나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음성으로도 안내가 나오니까 과속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조심해서 운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벌써 표시가 나오죠. 이렇게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사고 다발 지역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공사 중이라든지 이런 표시가 나오면 미리 조심해서 운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m 앞에서 좌회전이죠. 생각보다는 26m가 굉장히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거리죠. 실제 운행을 하시다 보면 26m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앞쪽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거리보다 조금 가깝게 생각을 하시고 운행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운행 도중에는 거리가 급속하게 짧아지죠. 그러니까 100m라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짧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 신경 써서 운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약 600m 앞 천천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성균관대역 방면 좌회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내비게이션 이용을 하실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조심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길찾기의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있죠.
자, 이것은 전부 자전거 도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자전거들도 많이 타시죠.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미리 확인을 하시면 자전거로 이동하실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자, 축소를 해보면 전체적인 자전거 도로 표시들이 나오게 됩니다. 각 자전거 도로가 있는 랜드마크를 전부 여기에 표시를 해주죠. 서울 어린이대공원, 석촌호수, 서울대공원, 갯골생태공원, 인천대공원 이런 곳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테마에서 자전거 도로를 켰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자전거 전용 도로, 보행자 겸용 도로, 방지턱 이런 표시들 예시를 보여주죠. 예를 들어 확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전거 타는 모양이 있는 것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보행자 겸용 도로죠. 자전거 전용 도로 이용을 하실 때 미리 여기서 확인을 하고 가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등산로가 있죠. 자, 요즘 등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등산로도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테마에서 등산로를 켜게 되면 초록색으로 등산로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등산로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요 등산로가 있고요. 출발점 있고 기점과 분기점이 나오게 되죠. 자, 청계산 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확대를 좀 해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들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전부 기점,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발점이 있죠? 여기에 과천터널 출발점, 자, 이쪽에도 출발점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 초록색 선까지 점선을 이용을 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각각 출발점들의 위치가 보이죠? 등산하실 때 이런 정보를 이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 출발점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측에 있는 거리뷰를 이용을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뷰 누르시면 파란색 선들이 나오죠. 이 파란색 선들은 전부 거리뷰가 제공이 되는 곳이죠. 자, 출발점에 거리뷰를 놔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출발점이네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등산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동을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등산로를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면 내비게이션 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등산로도 미리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모양이 보이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도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동하면서 현재 내 위치와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거리뷰로 봤을 때는 아래쪽에 그 등산로 주변에 있는 다양한 편의 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근린공원이라든지 산림욕장, 미술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나침반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의 거리뷰에서 정북 방향으로 지도가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의 위치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자, 우측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죠. 이 공유 버튼을 눌러서 블로그나 킵,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으로 URL을 복사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산로를 지나다가 나는 항공뷰로 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우측에 주변 항공뷰를 누르시게 되면 항공뷰로 바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전경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산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를 보는지는 여기 있는 거리뷰 표시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시면 거리뷰 표시에 이렇게 눈 같은 모양이 나오죠. 자, 이게 보는 방향인 거죠. 자, 이렇게 돌아가면 보는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X 눌러서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거리뷰, 항공뷰, 수중뷰라고 나오죠. 지금 제가 우측에 있는 이 메뉴 중에서 거리뷰를 누른 상태죠. 자, 여기 있는 거리뷰를 끄면 당연히 사라지죠. 거리뷰 버튼을 눌러야지만 세 가지 예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뷰를 보는 방법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있는 거리뷰는 마우스로 거리뷰 클릭한 상태에서 파란색 선 위에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그곳의 거리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덕궁 쪽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파란색 거리뷰 선들이 이렇게 주위에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스크롤 휠을 돌려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거리뷰들이 나오죠. 가끔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도 이용을 하실 때
이렇게 축소해서 본 상태에서는 거리뷰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 여기는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스크롤 휠을 돌려서 확대를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자, 여기 춘당지라고 하죠. 여기 한번 볼까요? 마우스를 해당 거리뷰 선 위에 얹으면 이렇게 위쪽으로 사진이 나오게 되죠. 자, 물론 이건 실시간은 아니죠. 이렇게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을 하시면 바로 그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거리뷰 확인을 할 수 있죠. 이 거리뷰는 자동차 도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뷰로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래쪽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바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주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뷰는 기본적으로 전부 360도 뷰를 제공하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곳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진만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다 찍어서 네이버에 올리는 거죠. 자, 가끔 자동차에 네이버라고 써 있고 자동차 위에 카메라 같은 게 붙은 그런 차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 차들이 전부 이 거리뷰 찍는 차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네이버라고 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찍어요. 자,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방에 앉아서 간단하게 전체 거리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뭔가 탑이 하나 있네요. 가까이 가볼까요? 탑이 있죠? 자, 확대를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 휠을 돌리면 확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거리뷰를 찍을 때 화질을 굉장히 좋게 찍기 때문에 스크롤 휠을 돌려서 확대하더라도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요. 자, 이게 뭘까요? 탑인가 본데 정확한 이름은 저도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거리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축소하시면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또 누르시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궁 안을 산책하다 보면 굉장히 힐링도 되고 딴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아합니다. 요즘은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니까 이런 궁도 한 번씩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외 거리뷰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 거리뷰가 실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부 제공되지는 않고요. 몇몇 군데 큰 랜드마크 같은 곳만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엑스를 한번 볼게요. 자, 코엑스를 확대합니다. 그런데 안쪽에 파란색 거리뷰 선들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죠. 예전에는 이 안쪽에 선들이 전부 보였었는데 네이버 지도가 바뀌면서 여기서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없고요. 여기 있는 거리뷰 버튼으로 보고자 하는 건물 내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나오게 돼요. 이것은 외부 거리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외부 거리뷰 상태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내부 거리뷰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곳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필드 코엑스몰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엑스몰 내부를 이렇게 거리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는 진행 버튼을 누르시면 거리뷰 보듯이 똑같이 진행하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클릭하시면 내부를 이런 식으로 360도 뷰로 전부 확인이 가능해요. 자, 또 진행을 해볼까요? 마치 실제 가서 보듯이 내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코엑스몰 내부에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었나 궁금하네요. 매장들이 전부 문을 연 상태이기 때문에 야간에 찍은 것도 아닐 텐데 굉장히 한가하죠? 이런 광경은 처음 보네요. 자, 이렇게 내부를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스타필드 코엑스몰이라고 하고요. 그 코엑스몰에 업체들이 전부 다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코엑스몰 바깥으로 나왔죠. 한 번 더 눌러봅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라고 있네요. 여기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백화점 내부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폐점한 이후에 찍은 것 같죠? 안내하는 분들도 안 계시고 근무자분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폐점 시간 이후에 전부 찍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래에 또 보시면 지하 1층과 2층도 있네요. 지하 1층의 경우에는 지하 1층으로 가서 또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층마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갈까요? 내부를 볼 수 있는 실내 거리뷰도 여기에 표시가 돼서 어떤 건물은 볼 수 있고 어떤 건물은 볼 수 없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되지가 않고요. 실제 지금처럼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 아래쪽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불편하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실내 뷰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거리 뷰죠. 자, 항공 뷰는 확대를 하게 되면 비행기 표시가 나와요. 이건 전부 항공 뷰가 되겠습니다. 이 항공 뷰, 즉 비행기 표시 위에 이 거리 뷰 표시를 얹게 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항공 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태안입니다. 태안을 하늘에서 본 건데요. 신진항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항공뷰로 봤을 때도 여기 있는 거리뷰 진행 버튼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항공뷰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바다 쪽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항공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중뷰가 있어요. 이 수중뷰는 많은 곳을 제공을 하지는 않는데요. 제공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이 네이버 지도는 이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수중뷰죠. 여기에 있는 이곳을 보면 물결 위에 거리뷰 버튼이 올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수중뷰가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바닷속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수중뷰도 이렇게 진행 버튼이 나와요. 누르시면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있죠. 마치 진짜 수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진행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중에 있는 동굴 같은 곳을 지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네요. 여긴 지금 물고기들이죠. 자, 닫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 확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다 보면 수중뷰가 곳곳에 있어요. 물론 축소를 하면 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려면 확대를 해서 곳곳을 전부 확인을 해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여기도 있네요. 포항이네요. 왕돌초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시면 울릉도, 독도 쪽에도 있죠. 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축소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만 보이겠지만 확대를 하면 여러 군데가 있죠. 확대를 더 하니까 더 많이 나오죠. 이게 지금 전부 수중뷰가 되겠어요. 자, 여기 얼굴 바위라고 있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얼굴 바위라고 하네요. 자, 이쪽은 아주 선명하게 찍혔네요. 바다 안쪽이 깨끗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죠. 얼굴 같으네요. 그죠? 여기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이쪽이 코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 바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닷속도 네이버 지도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정말 맑죠. 위에가 전부 빛입니다. 자, 이렇게 수중뷰 확인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다 있어요. 물론 제주도 쪽도 다 있죠. 자, 제주도도 축소했을 때는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확대를 하시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수중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마우스 얹으면 나오죠. 그 다음 항공뷰는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곳곳에 숨어져 있는 다양한 경치를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뷰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거리뷰 끄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반경, 면적, 거리가 있죠. 반경은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한 다음 마우스에 손을 띄고요.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반경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원하는 반경이 있으면 한번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고정이 되는데 또 반경이 하나가 더 나와요. 두 가지 잴 때는 이렇게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만 재겠다 하면 마우스 우측 버튼 다시 한번 누르시면 이 반경으로 고정이 되죠. 이렇게 총 반경 확인할 수 있고요. 지우기 하면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이죠. 면적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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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하는 대로 계속 면적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근데 또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이때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면 고정이 되고요.
총 면적 확인할 수 있죠. 면적을 잴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거리도 있네요. 자,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붙어 나오니까 이거를 없애려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 거리로 고정이 되죠. 13.3km, 도보로 3시간 18분, 자전거로 49분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어디에 이용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삼전역에서 롯데월드까지 걸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대충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죠. 그럴 때 거리로 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클릭하고요. 그 다음 클릭해서 자, 이렇게 클릭한 다음 여기까지 클릭해서 자,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죠. 전부 클릭을 해서 재는 거예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서 확정했습니다. 총 거리가 1.5km고요. 도보로 22분 걸린다고 하고 자전거로 5분 걸린다고 하죠. 전체 거리를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등산할 때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얼마 정도나 걸릴지 궁금할 때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등산할 때도 이용하시면 어느 정도 대충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도 앱의 기본 사용 방법을 익혀봤고요. 그 다음 좌측에 있는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길찾기라고 있는데요. 이 길찾기를 누르게 되면 대중교통과 자동차, 도보, 자전거 4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자동차는 내비게이션이니까 많이 아실 테고요. 그 다음 도보가 있죠. 자, 도보일 경우에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을 해서 도보로 이동하는 경로를 이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나루역에서 내려서 석촌호수까지 도보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출발지를 송파나루역으로 해야 되겠죠. 자, 출발지 클릭하고요. 송파나루역 클릭합니다. 그러면 송파나루역 9호선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출발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석촌호수 동호라고 있네요. 여기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뜨죠. 자, 이걸 도착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중교통, 자동차 여러 가지 나오는데 도보로 해볼게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전부 확인이 가능하고요. 시간도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송파나루역에 내려서 자, 점선을 통해서 2번 출구로 나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하도 1회, 횡단보도 1회, 계단 1회까지 전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상세 보기 누르시면 송파나루역 9호선에서 송파나루역 2번 출구로 나온 다음 세네쉼터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직진한 다음 석촌호수까지 이동하라고 하죠. 자, 정말 상세하게 나옵니다. 아무리 길치더라도 이 네이버 지도 이용하면 절대 길 잃어버릴 일은 없습니다. 저도 상당한 길치인데요. 초행길에는 반드시 이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지역의 풍경도 다 나오기 때문에 정말 찾기가 쉬워요. 그 다음 2번 출구죠. 2번 출구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자전거 누르면 자전거로는 어떻게 이동할지 또 나오겠죠. 자전거 경로로는 2분이라고 나오죠. 횡단보도는 몇 회 건너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전거로도 이렇게 상세하게 다 나오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어딘가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이 네이버 지도의 대중교통 기능을 이용하면 정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대중교통으로 길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지금 IB96 사무실을 기준으로 출발을 한 다음 창덕궁까지 이동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창덕궁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창덕궁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길찾기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창덕궁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전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버스, 넷, 지하철, 넷이죠. 이 얘기는 버스로 이동하는 게 4가지 종류가 있고 지하철로 이동하는 게 4가지 종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아래 보시게 되면 최적이 54분 걸린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 59분, 그 다음 57분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최적이 시간이나 거리상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보통 최적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도보로 12분을 걷는 거예요.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도보는 점선으로 나오죠. 자, 도보로 12분을 걸어서 그 다음에 선릉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2호선을 5분을 타고 이동을 한 다음 교대역에서 갈아타서 23분을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동을 다 하셨으면 안국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8분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호선의 시간표도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오전 11시 21분 출발이라고 여기 떠 있죠. 자, 이때 도착을 하면 전철을 바로 탈 수 있을까요? 자, 전철은 언제 오는지 여기에 나옵니다. 정말 편리하죠. 11시 36분에 역삼 방면 전철이 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11시 21분에 출발을 하게 되면 아직 15분 남았죠? 15분 남았는데 자, 지금 걸어가면 12분 걸린다고 하네요. 약간 불안하죠. 예, 이럴 때는 다음 전철을 타야 되겠네요. 다음 전철 시간을 볼까요? 자, 그러면 11시 36분 다음에 41분이 있네요. 이거는 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철 시간표도 미리 보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내려서 3호선으로 갈아탈 때도 이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교대역 눌러주시면 여기 교대역에서 언제 오는지 나옵니다. 자, 36분에 출발을 하죠. 그래서 도착을 합니다. 5분 동안 이동을 하는 거니까 5분을 더하면 41분에 도착하겠죠. 자, 그 다음에 1분 동안 걸어야죠. 그러면 42분 되네요. 그래도 여유가 6분 있네요. 그러면 바로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버스를 이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버스에 자리가 여유가 있는지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유라고 나오죠. 자리가 여유 있다는 뜻이고 9정류장 전이란 얘기죠. 17분 후에 도착, 31분 후에 도착. 자,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나가서 많이 기다리지 않고 시간에 맞춰서 나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집에서 어디 이동해야 될 때 버스 시간에 맞춰서 나가시면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죠. 자, 자동차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되겠죠. 내비게이션은 워낙 많이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똑같이 자동차로 길 찾기를 할 때도 출발지와 목적지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길 찾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양한 경로들을 여기에 보여주게 되죠. 어딘가를 이동을 하실 때 미리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이동하시면 훨씬 여유 있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정체 부분이 표시가 돼서 나오네요. 과천 봉담 도시고속가도로 6.5km가 정체라고 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네이버 지도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지도처럼 시원하게 볼 수는 없겠죠.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많이 정체가 되나 보죠.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미리 여기서 CCTV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정체돼 있죠. 터널 안쪽이 거의 막히는 것 같아요. 과천터미널 상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리 이걸 감안을 하고 출발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좌측에서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볼 수 있어요. 이 경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 경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 경로를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경로를 확인을 하고 원하는 경로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연료비, 통행료, 택시비 전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지금 원활과 막히는 곳도 표시가 나옵니다. 14km는 원활하다고 나오고요. 6.6km 서행이고 다시 4.6km는 원활하네요. 자, 상세보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직진일 때는 나오지 않고요. 회전할 때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는 곳 또는 지하차로 들어갈 때 또는 옆으로 갈 때라든지 이런 것들만 여기서 경로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하철도 오른쪽 옆길이라고 해요. 막상 가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위치로 지금 바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 스트리트 뷰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스트리트 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자, 지금
이 지하도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우측으로 가라는 얘기죠. 이 파란 선을 따라서 이동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 버튼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직진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우측이죠. 자, 우측을 눌러서 우측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리 이동 시에 확인을 하시면 실제 그 지역에 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진행이 되죠. 여기서 우회전으로 꺾어야 되네요. 그렇죠? 자, 앞쪽을 더블 클릭할게요. 그럼 한 번에 쭉쭉 이동하죠. 자,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한 칸씩 이동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앞쪽을 더블 클릭하면 한 번에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쪽이 아니고 우측으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도 화살표가 지금 두 개나 나오네요. 자, 클릭하시면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예행 연습으로 한 번씩 진행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면 실제 운행을 하실 때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이동을 할 때 반드시 사전에 미리 경로 확인을 하고 운행을 합니다. 여러분도 초행길에는 꼭 미리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좌측 메뉴에 보시면 지하철이 있죠. 이 지하철 누르시면 지하철 정보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이 지하철도 길찾기와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가야 돼요. 자, 이때 강남을 클릭하시면 출발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여의도를 클릭하시면 도착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강남역에서 여의도역까지의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경로로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소요되는 비용과 환승, 소요 시간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경로들 중에 골라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기차가 있죠. 기차는 시간표 조회와 예매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자, 서울 누르시면 서울역 나오죠. 서울역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 기차역은 부산으로 할게요. 자, 부산에 부산역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는 날이 나오죠. 자, 여기는 왕복 부분을 체크하면 가는 날과 오는 날 둘 다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는 날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가는 날을 8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는 날 누르시고요. 오는 날은 9일로 선택을 했어요. 적용합니다. 그 다음은 인원수 선택이죠. 지금 어른 1명인데요. 눌러서 어른 2명, 어린이 2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4명 적용하고요. 좌석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일반 좌석 적용합니다. 시간표 조회하겠죠. 자, 가는 날 기차 시간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진됐네요. 자, 시간대를 여기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더보기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아래쪽은 전부 매진이네요. 좀 일찍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시 57분으로 예매를 합니다. 그리고 오는 날 기차 선택하라고 하죠. 자, 오는 날은 조금 늦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늦을수록 전부 매진이네요. 자, 그래서 10시 6분으로 예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선택이 됐죠. 좌석 선택하기 누르시고요. 자, 객실은 일반실로 할까요? 자, 그 다음 좌석 선택을 눌러보시면 내가 원하는 좌석도 선택이 가능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는 날 좌석 선택합니다. 자, 똑같이 일반실로 하고요. 좌석 선택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전부 예약이 된 거죠. 자, 결제하기 합니다. 예매자와 연락처, 비번까지 전부 적용을 하시고요. 예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이버 지도에서 기차 예약까지 전부 가능하죠. 그리고 도착지에서 이동하는 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의 위치 정보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 지도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네이버 지도만 잘 이용을 하셔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죠. 외출이나 여행 가실 때 많이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이 여행들 다니시는데 네이버 지도를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